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지역에서도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정신침탈의 역사를 보여주는 신사 건물이 목포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리는 설명문조차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인을 잃어버리거나 고의로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많지만 상당수가 자연사나 안락사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광주에서도 행사가 잇따라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광주시 행사에는 일본 시민단체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 일본인들이 섰습니다. 일본 나가사키에서 위안부와 강제징용과 관련해 활동해온 시민단체 회원들입니다. 소녀상에 헌화하며 과거사 해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これからも韓国の市民の皆さんと連帯し、この問題の解決と性暴力のない平和な世界の実現のために活動を続け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동상 앞에서도 문화제가 열려 위안부 문제 해결과 과거사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아베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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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손도장 찍기와 손글씨 쓰기를 진행하며 반아베 정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렇게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들, 그리고 여기 소녀상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의 인간띠 있기를 비롯해 광주시 자치구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열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비판했습니다. 또 광주 송정역에선 광복절을 앞두고 노 아베 예스 코리아를 주제로 플래시몹 퍼포먼스가 열리는 등 곳곳에서 아베 정권 규탄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목포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남아있을 정도로 적산가옥이나 건축물들이 많은 곳인데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KBS 취재 결과 일제가 한국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설치한 신사도 발견됐습니다. 아직까지도 버젓이 존재하는 이 신사 현장에는 어떠한 안내 설명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역 뒤에 일제가 1911년 건설한 송도 신사가 눈에 띕니다. 일제는 이곳에서 신사 참배를 강요했고 정명여고와 영흥고 학생들은 이에 맞서 참배를 거부하다 1937년 학교를 자진 폐교까지 합니다. 민족 정신 말살의 상징인 이 신사가 그런데 목포에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다 보면 2층짜리 일본식 집이 나타났는데 옛 일본 신사 안에 있던 건축물로 추정됩니다. 나무 지둥이가 있어요. 세상에. 사쿠라 나무 지둥이요. 해방 이후 민간 주택이 들어서면서 주변은 크게 변했지만 이 건물 내부는 일본 양식 그대로입니다. 주변엔 과거에 수도 시설을 관리하던 민간 주택도 있습니다. 수도 방죽 간사장, 수도 물 이제 저장해 놓고 이제 그 신사 참배 온 사람들 물 마시는 이제 그걸 역할을 했는 모양이지. 하지만 신사와 신사 참배의 굴욕적 의미 등을 안내해주는 설명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목포시가 국비 등 43억 원을 지원받아 셋들 사업을 추진 중인데 주거 여건 개선 사업 위주로만 사업비가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마스터편을 짜는 과정에 전문가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더니 국토부는 그 사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다 해서요. 한국인들의 정신세계까지도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흔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 현장에 대한 가치 그리고 교육 자원으로서 안내문 같은 것들을 좀 세운다든지 해서 일제의 한민족에 대한 정신 침탈을 보여주는 신사가 도심 한복판에 버젓이 있지만 제대로 조명도 되지 않은 채 기억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일본의 경제 도발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목포 문화연대는 오늘 수탈의 상징인 옛 일본 영사관 일대에서 목포 시민 촛불 문화제를 열고 시민 규탄 발언과 퍼포먼스 등을 통해 과거사를 부정하는 아베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광복절인 내일은 일제강점기 저항의 역사가 남아있는 목포 남교동에서 4.8 만세운동이 재현되고 거리 행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는 28일 일본의 2차 수출 규제를 앞두고 지역 업체 상당수가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와 전남 지역의 제조업 무역업체 12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5%가 수출 규제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일본 부품과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57.3%가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29%가 대체재를 조달하겠다고 밝혔고 업종을 바꾸겠다는 업체도 21%로 나타났습니다. 어미개와 갓 태어난 9마리의 강아지가 한꺼번에 안락사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개 주인은 찾을 수 없고 보호시설도 한정된 데다 시장에서 매매도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견 가족의 사연을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근한 이불 위에서 평화로운 모습으로 잠이 든 9마리의 강아지들. 지난 5일 전남 곡성의 한 농가에서 유기견인 어미와 함께 발견된 새끼들입니다. 걔가 그 전날은 배가 엄청 불렀는데 밥 먹으면서 본 게 배가 푹 꺼져갖고 훌쩍해갖고 와서 있더라고요. 유기견 처리 절차에 따라 동물 임시보호소에 보내진 황구 가족. 하지만 보호소에 머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미견과 9마리의 강아지는 짧은 생을 마감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원래 주인이나 새 주인을 찾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유기견 공고기간과 임시보호기간 10일이 지나면 지자체는 안락사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보호시설이 한정돼 있어 무기한 보호하는 건 어렵다 보니 안락사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주민이나 관광객이 키우던 개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를 키우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셔서 유기견이 발견되면 상인들이 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동물보호법 위반 논란으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유기동물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행 과태료로 처분되고 있는 이 부분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벌금으로 전환하고 지난해 주인이 잃어버리거나 버린 반려견은 9만 1,700여 마리. 이 가운데 40%는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됐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올여름 휴가철 전남 서남 해역의 여객선 이용객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휴가철 특별수송기간인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남 서남 해역 여객선 이용객은 39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47만 8천 명에 비해 1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청은 신안 천사대교 개통과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여객선 이용객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발전소 폐쇄 시 손실보전 방안을 놓고 진통을 거듭해온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민관 거버넌스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열린 12차 회의에서 손실보전 방안을 합의서에 포함하기로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 SRF 발전시설을 폐쇄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1,500억 원. 여기에 운영 손실과 SRF 공급업체의 소송 비용까지 추산하면 5천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오늘 열린 민관 거버넌스 12차 회의에서 합의서에 손실 보전 방안을 포함한 안을 제시했습니다. SRF 발전시설을 폐쇄할 경우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지역난방공사에 손실 비용을 지급하되 지급 방안 마련 기한은 환경 영향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로 정하자는 겁니다. 민관 거버넌스 논의 결과 지급 주체와 구체적인 지급 방안 마련 시점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지만 합의서에 손실 보전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할 것인가는 대개 합의가 됐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언제 표현을 할 거냐, 뭐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소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수정된 합의안에 대한 법리 검토와 이사회 의결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내부적인 논의가 좀 끝내야 되고 법리적인 검토도 끝나야 되고요. 이사들에 대한 설득 작업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직 그런 절차들이 좀 남아있어요.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이 최대 난제였던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해 서로 양보하면서 오는 30일 열릴 13차 회의에서 최종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다채로운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17일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는 영호남의 예술인들이 모여 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위해 헌신한 김 전 대통령을 기리는 영호남 평화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서거일인 18일에는 김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하이도에서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엄수되고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등에서는 추모 전시회 등이 펼쳐집니다. 지난달 광주 지역의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락했고 전남은 상승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광주와 전남 지역 3,4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광주의 고용률은 59.1%로 지난해 7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7월 고용률은 63%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